크립토닷컴이 유럽에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알려드리고 66% 상승, 스타게이트 파이낸스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고 최근 일주일 98% 상승, 수익코인 차트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고 하루 만에 30% 상승. 안녕하세요, 비줄랭입니다. 암호화폐의 영웅, 혼탁한 비트코인 시장의 한 줄기 빛,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저도 개표 당일 실시간으로 관전하며 저희 커뮤니티에 생중계도 했었는데요. 최대 격전지 경합주로 꼽히던 펜실베니아에서 개표 초반 열세로 시작하여 49대 49 그리고 50대 49로 역전하는 순간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경신하며 드라마 같은 전개를 보여주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확실히 드라마틱한 인물이긴 합니다. 그나저나 며칠 전 모두가 롱을 외친다, 끝물이라며 도망가신 스티브님, 토리님, 혹시 행방을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도망치시자마자 역사적 신고가가 나와버렸는데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지금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계실 텐데 상승장 재물이 되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치킨이라도 한 마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잡담은 이쯤 하고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이더리움은 괜찮을까? 두 가지 주제를 오늘도 식상하지 않고 재미있고 깊게 파보겠습니다. 시작하시죠. 트럼프가 압승을 거두며 백악관으로 컴백했죠. 불도저 같은 모습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로 시장은 환호 중입니다. 과연 트럼프는 불도저가 되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게리 겐슬러 해임,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과연 진짜 해줄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항상 말만 많지 실제 권력을 잡으면 소녀로 변한다는 평가, 공약을 제대로 잘 이행하지 않는다는 평가들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대통령 임기 시절 트럼프는 마음껏 날개를 펼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중간 선거 이후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의 정책을 막아섰고 의회가 민주당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며 여론도 인식하여야 했고 공화당 내부의 변화를 피하려는 성향의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하며 트럼프의 변화 시도에 사사건건 태클도 걸었고 대중이 그간 트럼프에 건 기대에 못 미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죠. 그러나 이번엔 전혀 판이 다른데요. 트럼프는 과거 2008년 대선 오바마와 존 맥케인의 대결 이후 역사에 남을 강렬한 승리를 공화당에 안겨주었고 단순 대통령 당선을 넘어 2024년 11월 9일 기준 상원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하원 공화당 212석, 민주당 200석으로 대통령, 상원, 하원이 모두 공화당이 되는 현상, 일명 레드 스윕이라 불리는 형태를 갖추었는데요. 그럼 대통령,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미국은 상원, 하원 제도가 나눠져 있습니다. 하원은 2년 임기를 가지고 있기에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빠르고 민감하게 반영하여 계속해서 집권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의 재정 법안을 발의하는 곳이기도 하고 특히 대통령의 탄핵 소추권은 하원에서만 발의가 가능하기에 이곳을 장악한다는 건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여 날카로운 창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가짐과 동시에 대통령 탄핵 소추를 통과시키지 못하게 막을 수 있기에 트럼프 자신을 지켜줄 강력한 방패까지 가져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상원을 장악한 트럼프와 공화당 과연 어떤 권력을 가져갈까요? 상원은 크게 조약 비준, 고위직 인사 승인, 탄핵 심판을 결정하는데요. 조약 비준이란 조약의 내용을 심사하여 조약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걸 뜻하는데요. 미국 법에선 국가 간 조약을 체결 시에 다른 국가들과 체결하는 조약들에 대해 상원 의회의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만 효력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란 이스라엘 전쟁 종식 등 타국과 협상에서 맺을 조약을 빠르게 승인 처리함에 있어 상원을 장악한다면 훨씬 수월해지겠죠. 또한 고위 인사직 승인이 상원 의회의 권한이기에 법무, 재정, 기획, 국방장관들을 임명하고 백악관 내부 인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원을 장악한다면 트럼프가 본인의 친화적인 인물들로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수월해집니다. 마지막, 하원에서 어찌저찌 통과되어 올라오는 탄핵 소추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상원에서 내리게 되는데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으로 물들여 놓았으니 이중 방어막을 쳐놓고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을 마음껏 펼칠 무대가 만들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정책 법안을 발의하고 자기를 몰아낼 탄핵을 발의하는 하원과 그 탄핵을 최종 승인하고 외교 협상 카드에 대한 승인권, 그리고 트럼프 본인의 주변 인사에 대한 결정
결정권을 가진 상원을 동시에 차지하였고, 트럼프는 지난 경험을 교훈 삼아 이번 내각 구성에 있어서 트럼프에 대한 충성도를 제1덕목으로 삼으며 지난 정부 트럼프 탄핵에 2차례 반대하고 트럼프 바이든 부정선거 주장을 적극 옹호하였던 리젤딘 전 하원 의원과 트럼프의 강경한 외교 안보 정책들과 이란 제재 강경 입장을 지지하며 트럼프 재임 중 강경파 동맹 관계를 가져가던 탐 코튼 상원 의원을 국방장관 후보로, 이란 중국에 대한 강경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트럼프의 충성을 다하던 마르코 루비오, 빌 해거티, 로버트 오브라이언, 릭 그레넬 등의 국무장관 후보, 그리고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하며 40년 이상 공화당의 전략가로 활동, 2016년, 2020년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플로리다주 총괄, 2024년 트럼프 대선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트럼프의 수복과도 같은 수지 와일스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물망되며 자신의 생애 2번째 대통령 임기 동안 강력하게 본인의 커리어를 쌓아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내비추고 있는데요. 강력한 창과 방패를 모두 손에 넣고 2번째 집권으로 전보다 더욱 노련하고 강해진 트럼프. 물론 암호화폐가 국정 최우선 과제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가 내건 코인 시장 주요 공약 중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사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는 3가지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장남과 차남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게리 겐슬러 해임과 암호화폐 규제 완화, 비트코인 전략 준비자산 채용, 이렇게 3가지겠죠. 일단 저는 첫 번째 사안의 경우 적극적인 지원이 확실하다 봅니다. 트럼프의 장남과 차남은 현재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 중인데요. 트럼프 역시 이 프로젝트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미국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보여주는 파워풀하고 강렬한 이미지와 달리 매우 주변인들을 사랑하고 챙기며 의리 있는 사람인데요. 과거 젊은 시절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 또한 지난 집권 시절 장녀 이방카 트럼프와 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백악관 선임 보좌관으로 활동시키는 등 가족을 우선시하며 챙기는 모습들을 여럿 보여주었죠. 그런 자녀들의 수건 사업이자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외면할 리가 없겠죠. 두 번째, 게리 겐슬러의 해임과 암호화폐 규제 완화.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지만 실제 국무 수행은 2025년 1월 20일부터입니다. 게리 겐슬러의 공식 임기는 2026년 6월까지고요.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독립기관이기에 트럼프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는 사실 불가능합니다만, 과거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던 메사리 리포트 CEO의 발언처럼 전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분석 투자기업인 메사리의 CEO 라이언 셀키스는 SEC와의 독립을 선언하고 SEC를 가리키며 부패한 기관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는데요. 블록체인계의 블룸버그라 불리는 메사리는 SEC를 도와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정보 제공자, 리서처의 역할을 해왔는데요. 셀키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본인들의 협조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2년 많은 투자자들을 지옥으로 보낸 셀시우스, FTX 같은 사건은 진압 시기를 놓치며 막지 못했고,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에 대한 법적 조치는 실제 피해를 막기보다는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표적 수사라는 의혹은 타당성 없는 의심은 아닐 텐데요. 게리 겐슬러는 부정부패로 굉장히 의심도 많이 받고 구린내가 진동을 하는 인물이기에 맘만 먹으면 트럼프에게 겐슬러 정리는 일도 아니겠죠. 겐슬러가 해임이 될지 안 될지를 현 상황에서 확신하기는 힘들지만 트럼프의 핏줄, 그것도 장남, 차남이 진행하는 사업에 태클을 건다? 겐슬러의 목이 무사할 거라는 생각은 여러분들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겐슬러는 원래 암호화폐를 사랑하는 애찬론자 중 한 명이었고 비트코인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비트코인을 강의하던 교수였어요. 권력의 개가 되고 성공을 위해 변한 것뿐이지 누구보다 제대로 암호화폐 산업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이기도 한데요. 해임될 것이다, 자진 사퇴할 것이다 라는 생각과 달리 블랙록, 피델리티, JP모건 등 월가 큰손들이 모두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했고 더 이상 크립토를 견제할 명분이 없어진 현 상황에서 오히려 권력의 개였던
죽었던 겐슬러가 트럼프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180도 바뀐 모습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암호화폐를 나락으로 보내어 오히려 이번 선거에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을 깔아주었고, 트럼프의 공약 게리 겐슬러를 해임하겠다의 재료가 되어주며 트럼프의 당선에 큰 기여했으니 어쩌면 1등 공신일지도 모르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사실 이게 무조건 될 것이라는 믿음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건 기망이고 사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채택된다면 저 또한 쾌재를 부르며 환호하겠지만, 미국 부채가 높아서 이런 1차원적인 이유로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이 된다는 낭설을 뱉는 건 그간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1만 7천여 분의 구독자들을 기망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맛에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코인 시장은 건들지만 말고 내버려만 둬도 알아서 잘 큰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렸는데, 코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살펴줄 역사상 가장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섰다는 건 분명한 대형 호재임은 틀림없다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걱정을 보내주셨고, 이더리움 멸망설이 시장에 가득하던 시기 제가 걱정 말라, 의심하지 말라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의심받는 이유들 중 대표적인 것이 재단에서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다른 경쟁자가 많아서 밀려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발언들에 대해 좀 해소해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재단이 물량이 많다, 경쟁자가 많아서 밀려날 것이다, 이건 뭐 사실 이전부터 말이 많았죠. 이더리움은 대표적인 플랫폼류 블록체인입니다. 메인넷이라는 이더리움만의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죠. 메인넷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냥 설명 복잡하게 안 하고 간단하게 할게요. 제 채널 이름이 비슐랭이니까 음식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이 만약에 한식 사업이라면 메인넷이 있다는 뜻은 그 가게에서 직접 담그는 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식 요리를 하는 사업인데 된장 고추장을 마트에서 사서 쓰냐 아니면 그 집 전통 있는 장이 있냐, 이거는 큰 차이죠. 메인넷을 가진 코인들은 마치 한식 사업에서 장을 직접 담그는 한식 장인들처럼 어디 거 베껴 쓰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암튼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대표적인 메인넷을 가진 블록체인이며, 대표적인이라는 수식어도 모자란 것이 사실 블록체인 역사상 최초라고 보아도 무방한 살아있는 전설, 리빙 레전드죠. 그런데 최근 뉴스들을 보면 레이어 2 솔루션들이 치고 올라온다는 건데요. 솔라나, 폴리곤, 아발란체 등등 유망한 코인들이 많아지니 자리를 위협받는 걸 걱정한다는 뜻이죠.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또 먹는 얘기에서 죄송한데 우리 서울 사시는 분들은 남산 한번 떠올려 보시죠. 부산 사시는 분들은 돼지국밥, 각자 자기 지역의 유명한 음식 골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원조격으로 장사가 잘 되는 집이 생겨나고 그 집을 중심으로 그 음식은 지역 명물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크고 작은 점포들이 생겨나고 일시적으로 원조집은 매출에 타격을 받는 듯 하지만 결국 비교할 수 없는 맛을 가진 원조집은 주변의 손님들까지 빨아들이며 더욱 독보적으로 성장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야, 근데 뒤에 생긴 맛집이 원조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나 2015년 탄생한 이더리움, 그 이더리움을 창시한 비탈릭 부테린이 코인 짬밥이 올해로 9년 차입니다. 자기를 본떠 만든 레이어 2 체인들이 이더리움을 집어삼키도록 만들지 않겠죠. 비탈릭은 자신의 재단이 보유한 이더리움을 때마다 판매하며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수많은 신생 알트코인 프로젝트를 후원하며 돕고 있습니다. 레이어 2들이 이더리움을 망하게 할지도 모르는데 비탈릭이 이더리움 재단 물량을 팔아가며 레이어 2를 돕는다고요? 앞뒤가 안 맞죠. 이더리움의 다리를 걸쳐둔 채 개발하여 열띤 성과를 올리고 있는 수많은 코인들은 흥행할수록 이더리움의 수수료를 헌납하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주변 생태계의 흥행은 자연히 이더리움의 수혜로 돌아오도록 세팅이 끝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비탈릭은 그리고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해서 오랜 시간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그리하여 자기가 속한 골목의 상권을 키울 생각으로 언론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재단 물량을 판매하고 신생 프로젝트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비탈릭 부테린 코인계의 백종원 아닙니까? 실제로 타이코, 스타크넷 등 수많은 알트코인 생태계를 후원하며 키웠으며 심지어 곧 팩트라라는 업그레이드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25년 팩트라 업그레이드의 주요 내용은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빨라진 처리 속도,
속도, 보다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회복력, 사용자가 보안 부분에서 전보다 훨씬 강력해집니다. 제가 처음 블록체인 공부를 시작한 게 2019년이었는데요. 2019년부터 수많은 알트코인이 이더리움 킬러로 부상했고 해마다 이더리움이 쓰러질 듯한 기사들은 매번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이더리움 킬러로 부상하던 코인을 먹이로써 먹어치웠고 이더리움은 여전히 명실상부 최강의 레이어 1 플랫폼입니다. 세상에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죠. 이더리움 걱정도 한 줄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영상 요약하기에 앞서서 드디어 제가 2달 동안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1강 주식보다 코인이 나은 이유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알트코인 가치 투자 선별법, 차트 패턴 등 초보분들을 위한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비용 없고요. 조건 없습니다. 고정 댓글에 교육 대기방 입장해 주시고요. 11월 15일 마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는 생각보다 불도저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대통령, 상원, 하원이 모두 공화당 압승으로 트럼프는 강력한 창과 방패를 모두 가진 상태. 트럼프는 백악관 내각을 구성하는 제1덕목을 본인에 대한 충성심을 기준으로 임무를 물색 중인 것으로 보아 두 번째 트럼프 임기는 트럼프의 색이 강한 4년이 될 듯하다. 트럼프의 지난 삶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엿보았을 때 장남이 주도하는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 게리 겐슬러는 자진 사퇴, 트럼프에게 복종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다. 목줄을 트럼프가 쥐고 있기에 어떤 결과가 나오던 코인 시장의 긍정적임을 전망해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더리움을 다들 걱정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프랜차이즈 본점과 같다. 주변 생태계가 고도화되고 발전할수록 결국 최종 수혜는 이더리움이며 지난 역사에서 이더리움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는 매년 반복되었지만 모든 위험은 이더리움에게 먹이가 되었고 결국 2024년 최강 네트워크도 여전히 이더리움이다. 오늘 영상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자랑 한 번만 하겠습니다. 크립토닷컴이 유럽에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을 알려드리고 66% 상승, 스타게이트 파이낸스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고 최근 일주일 98% 상승, 수익코인 차트 패턴에 대해 말씀드리고 하루 만에 30% 상승.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시고 텔레그램과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까요?